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시간만 나면 언론에서 유명한 사람 또는 논란이 된 사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사람 다 만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좀 특이한 스타일의 행보를 보여온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게 아픈 비판을 했던 이 뭐 진중권 씨나 뭐 또 경실련 참여연대 뭐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은산 씨, 청와대의 이 상소문으로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태의 글로 유명한 이 조은산 씨를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이 조은산 씨 필명입니다. 이 시무 7조로 화제가 됐던 조은산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윤석열과 조은산의 대화. 문재인 조국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은산 씨가 상당히 캐릭터가 특이한 모양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의 답이 글자입니다. 타이슨이 되겠답니다. KO를 노리는 타이슨. 핵펀치. 근데 뒤에는 핵이빨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무튼 타이슨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슨. 타이슨의 핵주먹에 문재인이 맞을까요? 조국이 맞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태의 글로 유명한 조은산 씨 필명입니다. 이 조은산 씨는 역시 글은 참 잘 쓰는 사람 같습니다. 자, 윤석열을 만난 이야기를 썼는데 술술술술 읽힙니다. 자, 조은산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과 조은산의 비공개 비밀 만찬이 공개됐습니다. 자,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다. 윤석열은 이 캠프가 광화문이라서 그런지 광화문에서 자주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심을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은산 씨는 상당히 만날 만한 인물로 보입니다. 자, 식사를 겸한 대화는 100분가량 이어졌고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구체적 내용을 되짚기 힘들어 짧은 메모에 근거해 이거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분히 술에 취해 쓴 글이며 그 글로 인해 인생이 뒤틀렸다고 하자 윤석열 전 총장은 웃으며 이해한다고. 글은 결국 사람의 삶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40대 가장입니다. 조은산 씨. 지난해 8월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태의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뭐 계속해서 경제 비판 등을 통해서 이 시중에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조은산의 시무 7조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조은산 씨는 이 글에서 인생이 뒤틀린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 국정원 수사에 이어 적폐청산까지 마무리했으니 그대로 진보진영의 화신으로 거듭나지 그랬느냐고 넌지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뒤틀린 것은 나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조국 수사를 왜 해가지고 이까지 왔느냐 뭐 이런 걸 물었겠죠. 그랬더니 윤석열은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상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을 수사했다는 걸 갖다 가지고 이게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고 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아무튼 정치적 음모다 뭐다 뭐 말이 많은데 그건 정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상식이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억울할 만한 게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무죄입니까? 억울한데 무고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징역 4년형입니다. 간단한 형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국은 지금도 아무튼 윤석열한테는 지금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그럴만 하죠. 그러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무조건 억울하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은산 씨로부터 무너진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전체적인 법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피해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게 된 것 같아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송구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은 돈 처먹고 뭐 부패하고 별짓을 다 해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겁이 나서. 수사 방해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서민들은 뭐 조그만 잘못해도 감방 가고 아무튼 이러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종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만 비판해도 뭐 벌금형에 아무튼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지 언론 자유가 있는 건지 또 검찰이 살아있는 건지 물론 검찰에도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조은산 씨는 윤석열 전 총장과 저출산 문제, 기본소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그저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 뭐 그렇습니다. 외모만 보면 정말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그러니까 다리를 쩍 벌리겠죠. 지금 다리 쩍 벌렸다고 이것 가지고 또 기사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 좀 오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은 행동 하나 말 하나 가지고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침서봉대 난리 치는 거 보면 윤석열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행동 거지 말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말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잠펀치에 이거 아우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타이슨 중에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타이슨이라고 답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고 말 또한 직설적이었다. 이게 윤석열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 말실수 이런 것들을 욕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이슨을 이야기했습니다. 핵펀치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날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